8쪽에 거기 복합개념 부동산 그러면서 조그만 박스 나오는데 그게 별표 3개. 요거 이제 별표 3개입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1번 타자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별표 3개. 갑시다. 부동산의 개념은 무엇이 부동산입니까? 그 말이야. 근데 아까 부동산은 우리 부동산에게서는 부동산은 모두 다 법경기 3가지 구성된다고 했어요. 법경기. 부동산학에서는 전부 다 부동산과 관련된 게 전부 다 법경기로 되는 거야. 그 3개를 묶으면 개별했습니까? 복합했습니까? 복합. 그래서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을 복합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복합개념의 부동산이 무슨 말입니까? 물어본다고 시험 문제에서. 복합개념의 부동산 그러면 법경기 하면 된다고.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체계화 시켰습니다. 짬뽕 시켰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복합개념의 부동산. 그럼 그림 그려볼게요. 여기 부동산 있네요. 지금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동산 몇 개입니까? 2개. 토지도 부동산, 건물도 부동산이야. 그럼 이 부동산을 바라볼 때 법률적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경제적 측면도 봅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도 봅니다. 이 3개를 결합한 개념. 이걸 복합개념의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복합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바라볼 때 3가지 결합해서 봅니다. 이걸 복합개념의 부동산. 자, 개념 끝났어요. 이 복합개념의 부동산이 나오면 비교 대상이 나와요. 그걸 복합부동산이 나온다고. 복합개념의 부동산과 복합부동산은 앞에 복합이 들어갔지만 전혀 다른 말이에요. 여기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부동산 맞죠? 토지 있습니다. 토지 부동산 맞죠? 그 부동산이 2개인데 우리가 이 토지 건물 사고 팔 때, 거래 활동을 할 때, 이용할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하지 않는다. 분명히 법적으로는 부동산이 2개인데 이 2개를 묶어서 하나로 보겠다. 하나의 부동산. 하나의 부동산으로 본다. 이걸 복합부동산이다 그래요. 그 복합개념의 부동산과 복합부동산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법경기가 나왔습니다. 법경기. 벌써 잔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빨리 주무시라니까. 월요일 날이 무슨 과목이에요? 중개사법 그거 한 것도 없잖아. 뭐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있는 거 중개사법을. 월요일 날은 공부하지 말고 그냥 빨리 주무셔. 그래서 빨리 일어나가지고 개론 좀 공부하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중개사법 100점 맞고 떨어질 수 있어. 중개사법 100점 맞고 개론 37.5 맞으면 전부 떨어진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개론 100점 맞고 중개사법 37.5 맞았다. 1차는 합격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 월요일 날은 월요병도 있잖아. 그러니까 3일 쉬어도 괜찮아. 3일 쉬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얼마나 좋아. 그치? 중개사법이 그런 과목이야. 그게 학문도 아니야. 벌써 학문이야. 그 중개사법. 응? 나는 중개사법 일주일이면 다 끝나는 거야. 자, 내가 다시 원산 들어. 법경기 나오면 복합개념. 토지 건물 나오면 복합부동산. 2개는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야. 됐어요. 그런데 복합부동산 이걸로 끝나요. 복합부동산은. 책 보면 복합부동산은 무슨 일괄평가 그런 거 나오는데 그걸 잘 나오진 않는 거고 그냥 끝나서 2개 구별하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 2개 구별해야 된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복합개념 부동산 나와요. 그 복합개념 부동산은 3개가 결합된데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그럼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뭔데요? 이런 뜻이에요.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부동산을 경제적 의미를 부여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부동산을 자산이라고 그래요. 자본이라고 하고 생산요소, 다른 말로 생산재, 소비재, 상품 이렇게 본다고. 이 5개 외우는 거예요. 그럼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됐습니까? 이렇게. 자, 이걸 출제할 때 이렇게 한다고. 뭐요? 이렇게 5개를 나열해 주고 나서 이걸 경제적 개념이냐 물어봐요. 그러면 경제적 개념이다. 이게 좀 어렵게 나올 때가 22회 때 이렇게 돼요. 뭐라고 나냐면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이렇게 출제했어요. 토지가 부동산이죠. 그럼 토지를 경제적으로 보면 그러면 생산재도 되고 소비재도 되는 거야. 그럼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OX, X 그렇게 출제하는 거야. 그럼 기술적 개념, 다른 말로 물리적 개념은 있는 그대로, 부동산에 있는 그대로 보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부동산은 자연이야. 자연. 자연이 너무 밋밋하면 내추럴 해줄 거야?
내추럴. 그치? 공간, 위치, 환경.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앞문에 따라서 이렇게 오는 거야. 공자위환이라고. 공자위환. 그럼 기술적 개념은 그럼 공자위환 그럼 끝난다고. 요 공은 공간, 자는 주의하셔야 돼. 자가 여기 자가 여기도 자가 나오고 여기도 자가 나오고 여기도 자가 나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가 자주 나오니까 자는 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는. 그럼 공자위환에서 자는 자연입니까? 자산입니까? 자연. 됐죠? 그럼 끝. 자, 그럼 이제 경제적 개념으로, 아니, 법률적 개념으로 갑시다. 법률적 개념이 가장 잘 나와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이런 뜻이야. 법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합니까? 그 말이야. 선생님, 나는 11월 달부터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처음 듣는 것 같다. 그럼 어떡해? 좀, 이 정도만 안다. 이렇게 하는데, 와, 들을 때마다 새롭다.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새롭고, 3, 4월 달 들을 때는 안다. 5월 달 들을 때는, 에이, 괜히 왔다 하고, 짜증난다. 그렇지? 그러니까 7, 8월 들을 때는 이거 들어야 돼? 근데 문제 좀 또 못 풀어. 이게 공부야, 이게. 그게 공부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또 다른 이야기 하자면, 그러면, 여러분들, 민법도 마찬가지고, 공법도 마찬가지고, 개론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것 맞춰서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거 맞춰서. 어려운 것은 틀려야 돼. 쉬운 것을 틀리지 않아야 돼. 그래야 합격한다고? 이걸 틀리면 안 된다고. 어차피, 투자하러 가서 어려운 계산 문제 못 풀어. 그러니까 그거는 잘 찍고, 요걸 또 틀려버리면 안 되지. 그럼 뭐 어려운 것은 어려워서 틀리고, 쉬운 것은 헷갈려서 틀리고, 그럼 뭘 맞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틀리면 안 된다고. 근데 요거 한번 보면,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보잖아요. 이렇게. 여기 지치면 또 핸드폰 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제가 몇 번 말하지만, 핸드폰 내서 이렇게 하는 거 이해돼. 이렇게 하는 것은. 곧 끝나니까 좀만 기다려. 요거 문자 보내는 거거든. 근데 핸드폰을 꺼내서 이렇게 하신 분들 있어요. 이렇게 하신 분들은 무슨 검색하는 거잖아. 아, 영어 검색하나 이런 거? 이거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핸드폰 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해된다니까? 이렇게 하는 건 뭐냐고 이렇게 해서 이해 안 되는 거죠? 다시 갑시다. 쉬운 것을 틀리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거 틀리면 데미지가 크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이런 뜻이야. 법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게 법률적 개념이야. 그럼 이제 법을 만들어 봅시다. 이게 우리나라 법 체계입니다. 법에도 체계가 있잖아요.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고 이런 게 체계 뜻이. 그럼 법 중에서 가장 위의 법이 무슨 법일까? 헌법. 민법이 아니야 민법. 민법이 아니고 헌법이야. 어느 분 민법이 가장 위에 있다 그러는데 민법이 가장 위에 있는 게 아니야. 헌법이 가장 위에 있다고. 그리고 나서 헌법 밑에 여러 가지 법률이 있다고. 뭐 법률? 법도 아닌 법, 여기 있네. 중개사법. 이렇게. 근데 이제 법 중에서 가장 위의 법은 헌법이고, 가장 중추적인 법이 무슨 법일까? 민법. 가장 중추적인 법. 민법. 여기가 민법. 이거 민법입니다. 여기 뭐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죠? 승한이 오빠가 하는 법도 있잖아요. 등기법, 지조법 이런 거. 여기 이렇게. 근데 이 법 체계인데 이 법 중에서 부동산이 뭐라고 개념 정의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민법만 있어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법이 있잖아요. 그 많은 법 중에서 부동산이 무엇입니다 하는 것은 딱 민법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 민법은 법 체계 중에서 이 법 체계 중에서 넓은 부분입니까? 좁은 부분입니까? 좁은 부분이야. 민법 99조 1항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걸 부동산학에서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을 말하고 그게 뭔데? 토지하고 그 정착물이 한 소리야. 여기 이제 최근에 시험에 출제했던 거 볼까요? 최근에 한 3년 연속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고.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OX? O.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민법상 부동산이다. OX? O.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럼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이 같은 말이야. 그럼 좁은 의미를 한자말로 해볼까요? 협의의 부동산. 우리 시험은 아직까지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좁은 의미. 앞으로 협의가 나올 겁니다. 그럼 네 가지가 똑같은 말이네. 좁은 의미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럼 이제 넓은 의미도 나오겠지? 좁은 의미가 있으면 넓은 의미가 있고, 상대적이 나오면 절대적이 있고, 원칙이 나오면 예외가 있으니까, 그럼 넓은 의미의 부동산 나오겠네?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이걸 전부 보겠다는 소리야. 좁은 의미는 민법에서 말하는 것만 좁은 의미라 하고, 요거 전부를 보겠다는 소리야. 근데, 요 법책의 전부를 봤는데, 여기에 자동차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자동차에 관한 법률을 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자동차를 등록을 하면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이런 말 나와. 이런 말. 그걸 준부동산이라고 그래. 준부동산? 그럼 여기 자동차에 관한 법률에서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를 등록을 하면 법적으로는 부동산처럼 해줄게요. 부동산으로 한 게 아니라 부동산처럼 해줄게요. 이게 부동산에 준한다는 소리예요. 이걸 준부동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을 넓게 해석을 하면 그러면 준부동산도 부동산으로 보겠다는 소리야. 그럼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당연히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다가 뭘 더한 것이다? 준부동산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럼 준부동산이 뭐냐고 공부를 해야 돼. 준부동산을 다른 말로 간주부동산, 이 말은 부동산으로 간주하겠다는 소리예요. 의제부동산 이렇게 부르는데 뭐 여기에 힘들면 준부동산만 기억하시면 돼. 준부동산으로 주로 나오지 간주부동산, 의제부동산 나오지 않을 거니까. 그럼 뭐가 준부동산인데요? 알아야 돼요. 뭐가? 여기 공장재단, 강업재단, 어업권,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나왔습니다. 자, 앞에 빼고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여기에 본질이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동산이에요. 동산인데, 자, 시계. 부동산, 동산. 동산. 자, 목걸이. 뭐 이런 거. 목걸이 하지 말고 좀 핸드폰 할까? 여기 시계. 핸드폰. 전부 다 뭡니까? 이거? 동산이야. 근데 자동차란 놈, 선박이란 놈, 항공이란 놈, 얘들도 전부 다 부동산이야. 아니, 동산이야. 전부 다 동산인데 차이가 있어요. 시계하고 핸드폰을 사서 구청 가서 등록하지 않거든요. 근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는 가서 등록한다고, 등록. 그러니까 같은 동산이지만 행정단체에 등록하는 애들이 있다는 소리야. 얘들은 부동산에 준하겠다는 소리야. 이걸 준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럼 준부동산은 본질이 부동산 아니지만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는 특정한 동산 등을 말한다고. 어업권이 고기 잡을 수 있는 권리지. 이게 부동산 아니잖아요. 근데 어업권은 등기하거든. 등기를 한다면 너도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이 공장재단에서 재단은 재산의 단체. 그럼 공장에 가면 재산 여러 개 있다고.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기계도 있고. 공장에 갔어요. 그러면 공장에 갔더니 토지가 있네요. 부동산. 건물 있습니다. 부동산. 기계 있습니다. 이건 부동산, 동산이야. 네, 세 개를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등기를 해. 그럼 이 묶음을 부동산에 준하겠다. 됐습니까? 강업재단도 마찬가지고, 어업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준부동산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준부동산은 시험에 나오면 개념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준부동산이란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는 특정한 동산 등을 말한다. OX? O.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준부동산은 소속을 물어봐. 소속을. 그럼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인데? 그럼 준부동산은 어디 소속입니까? 물어봐. 그럼 준부동산은 법률적입니까? 경제적입니까? 기술적입니까? 법률적. 그 다음에 또 준부동산의 소속은? 준부동산의 소속은 좁은 의미입니까? 넓은 의미입니까? 물어봐요. 넓은 의미. 됐지? 그럼 넓은 의미는 한자말로 뭐라고 할까? 강의. 강의의 부동산. 준부동산은 본질이 부동산이 아니지만 법률적 효과를 부동산에 준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된다고 봐요. 어권, 자동차, 선박, 항공기는 부동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OX? O. 됐죠? 예? 그럼 어권은 준부동산이죠. 그럼 준부동산이니까 부동산처럼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해줘야 돼. 그걸 이렇게 해요. 민법상 토지가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민법상 토지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주겠다. 준용한다. 여기 이제 우리 시험집이에요. 이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경기. 비교 대상은 복합 부동산. 복합 부동산은 토지, 건물.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 경제적 개념은 요 5가지 암기하는 거. 기술적 개념은 4가지. 공자, 유한 암기하는 거. 그 다음에 법률적 개념은 체계는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좁은 의미 민법상,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 준부동산을 포함시키면 넓은 의미. 준부동산, 본질이 부동산 아님. 근데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면 너희들은 법적으로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준부동산, 자동차 등등등.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큰 틀에 됐는데 시험은 뭘 잘 냈냐면 소속을 잘 물어봐. 소속.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생산재는 경제적 개념입니까? 기술적 개념입니까? 경제적 개념. 그러니까 암기하시면 된다고.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세 가지예요. 토지하고 정착물하고 준부동산. 그럼 물리적 개념은요? 네 가지. 경제적 개념은 뭐요? 5가지. 이렇게 암기하면 된다고. 시험은 이렇게 출제, 이렇게 박스 주고. 이렇게 박스 주고 나서 이 중에서 경제적 개념 몇 개입니까? 기술적 개념 몇 개입니까? 이런 식으로.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